145번부터 볼게요. 못 보신 분들은 같이 보면 되겠고,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다룰 때, 특히나 뭐 이차함수 다룰 때는 이차함수의 그래프 형태, 그 다음에 축의 위치, 범위가 있다면 범위를 축의 범위에 맞춰가지고 그린다. 이게 제일 중요했답니다. 그래서 145번 A 이상 0 이하,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A는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음수 어떤 값이네요, 그죠? 음수 어떤 값이야. 그 녀석이 함수와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고요. 이거는 축의 방정식을 바로 찾아도 되겠고 완전제곱으로 고쳐도 되겠습니다. 완전제곱으로 오랜만에 한번 고쳐봅시다. 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암산 좀 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 그렇다면 절반 플러스 1을 써서 제곱. 그러면 상수항이 전개하면 1, 앞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상쇄시켜야 되니까 플러스 1,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놓고 보니까 조금 더 뭐 잘 보이네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를 그려놓고 축의 위치 꼭지점 x좌표인 x는 마이너스 1 그려놓으면, 자, A 이상 0 이하에 주어진 범위가 있으니까 정확히는 0부터 한번 표현해 볼게요. 0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이 정도의 0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녀석은 음수라고 했으니까 쌤이 그렸다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음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은 쪽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0보다는 작은 쪽,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확히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문제 해석 더 해보자. 이 2차 함수의 함수 값의 범위가, 와, 여기서는 함수 값이라 하면 y 값을 얘기를 했었어요. 함수 값이라 하면 y 값. 그래서 그 y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b 이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위쪽으로 쭉 가서 b까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히 구할 수 있는 함수값은 지금은 뭐밖에 없냐면 0이랑 이 꼭지점의 함수값 두 개를 찾을 수 있겠어요. 자, 꼭지점의 함수값은 완전제곱으로 고쳐놨으니까, 표준형으로 고쳐놨으니까 그때의 함수값이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빵빵이니까 일반형에 넣으면 너무나도 쉽게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네들이 y값인데 이 녀석은 어디든 만약에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제일 큰 값이에요, 그죠? 2.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상에서는 1에서 2 정도로 함수값이 보이는데 여기 y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이어야 된대. 그럼 지금 우리가 찾아놓은 게 1이랑 2밖에 없잖아.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서 나와야 돼? 설마? 누구한테서 나와야 돼? A를 넣은 데서 나와야겠죠. 이해되니? 그런데 범위에서 0의 함수값이 1이면 마이너스 2는 그거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되지. 더 작으니까. 그러면 y값이 더 밑으로 나오려면 A는 어느 쪽으로 더 멀리 가야 돼요? 왼쪽으로 한참 멀리 이렇게 가 있어야 되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함수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정리되겠어? 자, 그래서 A를 넣은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다 라고 갈 건데 A는 음수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A를 넣읍시다.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그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됐어요. 되겠죠? 그래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다. 우변으로 다 넘길게요. A제곱 더하기 2A 빼기 3은 0. 3, 1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론은 A는 음수여야 하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Y의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려놓은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A가 마이너스 3인 걸 찾았으니까 우리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잖아, 그지? 그 부분을 표현해보면 쌤이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하는 이만큼이 우리가 보려는 이차함수의 범위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은 누구겠어? 아까 꼭지점에 2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B는 2예요 라고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다. 자, 148번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현서도 질문이지? 지수도 이거 같이 볼래? 풀었어 이거? 자, 어느 회사에서 A의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가격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 놓을게요. 가격이 뭔가 움직이는 요인이 되는데 가조건 A의 가격을 100만 원으로 정하면 판매량은 2,400대가 된대요. 그러니까 한 대의 가격을 100만으로 하면 판매량은 2,400대로 판매가 된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가격이 오르면 더 사겠니? 좀 덜 사게 되죠. 가격이 내리면 더 사게 되지.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100만 원으로 정해 놓으면 이게 2,400대가 판매가 된답니다. 그렇구나. 근데 나조건을 보면 만원 인상할 때마다 판매량은 20대씩 줄어든대요. 만원 올리면, 즉 101만 원이 되면 판매량은 몇 대가 된다는 얘기야? 2,400대에서 20대가 줄어든 2,380대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맨 밑에 읽어볼게요. 신제품 A를 판매해서 얻은 동그라미 전체 판매 금액은, 자, 전체 판매 금액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지금 A 한 대당 가격이 있고 총 판매량이 있으니까 전체 판매 금액은 한 대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니? 그래서 여기는 가격 곱하기, 간단하게 쓸게요. 가격 곱하기 판매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격 곱하기 판매량. 자, 그러면 이제 가나 조건을 다시 해석하러 가볼게요. 나 조건으로 가보겠습니다. 가 조건은 우리가 계산할 기준이 되는 녀석이었고, 요때의 판매량은 100만원, 단위 만원은 그냥 생략하고 나중에 붙여줄게요. 100만원 곱하기 판매량 2,400대 이렇게 판매 금액, 전체 판매 금액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갈 텐데, 그렇다면 나 조건을 가보자. A의 가격을 10,000원 인상한대요. 아까 설명했듯이 10,000원 인상하면 가격은 101만원이 되고 판매량은 20대 줄어드니까 2,380대 이렇게 계산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2만원 인상하면 20대 곱하기 2가 줄어들겠지. 3만원 인상하면 20대 곱하기 3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세팅하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X만원 인상한다라고 볼게요. 그런데 이 맨 끝에, 문제 맨 끝에 읽어보면 괄호 안에 A의 가격은 100만원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야?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는 중이야, 그치? 줄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X의 범위는 0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X가 0이라 하면 100만원으로 가격을 잡겠다는 얘기고, 0보다 크면 100만원보다 더 큰 금액으로 잡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괜찮죠? 이렇게 되면 판매량은 20대씩 줄어드는데 이게 1만원 증가할 때 20대면 얼마나 감소하겠습니까? 여기서는 만원당 20대니까 지금 X만원이면 20 곱하기 X대만큼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아까 현서가 식을 어떻게 적을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전체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A의 가격을 최종적으로 구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 판매 금액부터 식을 적어봐야겠죠. 전체 판매 금액을 요거를 Y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마치 XY의 2차 함수 형태를 그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Y는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한 대당 가격 곱하기 판매량으로 하겠어요. 그러면 가격은 원래 1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인상하기로 했냐면 x 만원만큼 인상하기로 했어요. 인상이니까 더 해주면 되겠죠. 얼마만큼? x만큼. 이게 이제 한 대당 가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은 원래 인상하지 않으면 2,400대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을 총 판매 금액으로 볼 거니까 곱하기 이제 판매량을 적을 건데 기준이 2,400대였어요. 여기서 얼마나 줄어들어요? 아까 적어 놓은 듯이 20x대만큼 줄어들어요.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20x 이렇게 적어 줘야겠죠. 짜잔. 자, 그러면 이게 x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를 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 쉽게 조금만 조정을 해볼게요. 먼저 앞의 괄호는 x 더하기 100으로 순서만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뒤의 괄호는 x의 개수 마이너스 20이 2400의 약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을 한번 묶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의 괄호는 순서만 바꿔서 x 더하기 100으로 적어줄 수 있겠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20을 묶어냈으니까 나누기 하면 x 마이너스 120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여기 끝에 우리가 A의 가격은 100만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X의 범위가 0 이상인 범위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XY의 2차 함수를 그려서 또 해석을 해볼게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아도 x축과 만나는 즉 함수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는 0, y에다가 0 넣어서 x절편 찾으면 2차 방정식을 풀면 서연아 얼마니? 네? 는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120 120 또 마이너스 100 그렇죠. 그럼 왼쪽이 마이너스 100이 될 거고 오른쪽이 더 큰 값 12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최대값을 묻는 게 드디어 이해가 좀 됩니다. 그죠? 이 함수값의 제일 큰 거를 찾으면 되니까 정가운데 여기가 즉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값이 되겠구나. 여기 x값 얼마일까요? 현석. 여기요? 10 그렇죠. 마이너스 100에서 120까지를 가운데를 쪼개는 거고 선생님이 이거 중점 찾기는 예전에 미리 알려드렸었는데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러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다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럼 전체 길이는 얼마예요? 220 반띵하면 110. 그러면 120에서 왼쪽으로 110 오면 10 이렇게 되겠죠. 짠. 그래서 일단은요 최대값은 우리가 x가 10이 될 때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x의 범위가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0이라는 녀석은 뭐 요 정도 있다라고 하면 그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 그래프니까 충분히 최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범위네요. 자, 그래서 결론은 x가 10일 때 최대이더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x가 10일 때. 즉 x의 의미가 뭐였냐면 100만 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인상할래의 그 얼마만큼이었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인상한 가격이어야 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A의 가격 소문자 A 이거는 100만 원에다가 10만 원을 인상한 110만 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괜찮나요? 자, 다음 실력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149번부터 153번까지 쭉 풀어볼게요. 자, 오늘 요 수업 끝나고 이어서 할 얘기가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그래프 빨리 그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149번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빨리 그리기는 잘 모르니까 절대값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고요.
지수야 여기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2차 함수는 쓱 보니까 어머나 x의 절대값이 하나가 뿅 씌워져 있어요. 이거 그냥 해석을 못하니까 항상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녀석은 절대값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을 풀어왔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절대값이 알맹이가 0이 되는 x값, 지금은 0 넣으면 0이니까 그 0을 기준으로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눠서 절대값의 부호를 없애봅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절대값의 알맹이가 x니까 그걸 0으로 만드는 x값은 0이에요. 그래서 0 이상일 때, 이 말은 절대값의 알맹이가 0이거나 0보다 크다니까 이때는 절대값 x가 그냥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y는 정리하면 x제곱 그리고 절대값 x의 절대값 기호가 그냥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x 범위가 0보다 작으면 이번에는 절대값 기호의 알맹이가 음수니까 x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절대값 기호가 없어져야겠죠. 해서 함수식은 y는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올 거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이따가 요거 빨리 그리는 연습할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조금 더 해석하기가 쉽게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요 녀석은 그 표준형으로 고쳐볼게요. 절반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 얘도 절반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해서 두 녀석을 보면 둘 다 x의 개수가 제곱의 개수가 1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하고요. 위에 거는 꼭지점이 2,1 밑에 거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그려놔 볼게요. x, y, 원점 x가 0 이상일 때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범위로 나타났을 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요, 다 그려놓고 주어진 범위만 반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1번은요 범위는 버려두고 2차 함수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점이 1,2 한 요정도가 1, 요정도가 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1,2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쏘리 2,1 얘기를 하지 현서야. 네. 고마워. 요거 지적한 거 아니야?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자, 2,1 그 다음에 표준형 말고 일반형으로 가면 맨 끝에 있는 상수항이 뭡니까? y 절편이죠, 그죠? 그래서 y축과는 5에서 만나요. 그렇다면 5는 한 요 정도라고 할게요. 사실 뭐 크기 관계가 잘 맞진 않지만 5 해서 2차 함수는 범위 상관없이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2차 함수입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는 어디만 그릴 거냐면 0 이상인 부분만 그릴 거예요. 0 이상인 부분만 그려야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지워져야겠죠. 0보다 작은 쪽은 그래프 필요 없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1번 그래프는 y절편 0,5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가 꼭지점 2,1 지나갔다가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2번 그래프도 그려볼게요. 이제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왼쪽으로 그릴 건데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1입니다. 여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1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y값은 똑같네요. 그리고 x값을 봤더니 2랑 마이너스 2는 정확히 y축 대칭으로 부호만 반대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일반형을 쳐다보면 상수항이 5니까 y절편이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녀석을 그려보면 꼭지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녀석이 우리가 그리고자 했던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입니다. 그럼 얘 자체는 2차 함수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0 이상일 때 2차 함수의 일부분 0보다 작을 때 2차 함수 일부분 이렇게 해석되겠다. 다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아까 시작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4인데요.
자, 여기서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따져볼게요. 어때? 둘이? 0 이상과 0 미만으로 그려놓은 두 그래프는 대칭 형태를 띠고 있죠, 그죠? 꼭지점을 보면 2,1, 마이너스 2,1, y좌표가 동일합니다. 어떻게? x가 2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 즉 절대값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데 함수값, y값은 동일해요. 좌우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축 대칭으로 이제 그려질 거야. 그렇다면 x의 범위 마이너스 4에서 4까지를 반영을 해보면 이 정도가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원점에서 떨어진 정도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가 4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을 이루는 거니까 오른쪽의 함수값과 왼쪽의 함수값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다면 함수값도 동일할 거야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의 함수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F4. 이거는 뭐 구해봐도 좋습니다. 마이너스 4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쌤이 F라고 뒀는데 이 놈은 여기 Y를 fx라는 함수로 칭한다면 x값에다가 4를 넣어 볼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4 넣으면 얼마죠? 16 빼기 16 더하기 5니까 5가 되겠죠, 그죠? 짠. 그래서 함수값이 5야. 자, 그 의미는 함수값이 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 일치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범위를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한번 더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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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보라색 그래프만 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함수값은 최대값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라지 m은 5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값은 원래 2차 함수의 꼭지점이었던 여기 또는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이 녀석이겠네요. 그래서 2,1 또는 마이너스 2,1에서 가장 작은 값, 이거는 small m이라고 칠게요. 얘는 1이야. y값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6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절대값 포함한 그래프 그리는 거 조금 이따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105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메모부터 잠깐 할게요. 그랬다고 하니까 적어 봅시다. fx는 2차 함수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a라고 했으니까 ax 제곱 그리고 뭔가의 나머지 식이 있다면 1차 상수 뭐 이 정도로 되겠죠. 예린아 졸리니? 자, 이 정도로 2차 세팅을 했습니다. 가조건 볼게요. 직선 하나가 있는데 이것과 fx 그래프가 만나는 애 동그라미 만난다라는 거는 교점이라고 했고요. 교점은 어떻게 하기로? 같다고 놓기로. 괜찮죠? 같다고 놓기로. 그럼 지금 누구누구 교점이에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의 교점이니까 같다고 놓기로 합니다. 그 두 점의 x좌표는 1과 5래요.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봅시다.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 즉 제곱의 개수를 a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에 주어진 직선도 가만히 보니까 1차의 개수가 4a란 말이야.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4a도 양수겠죠. 그러면 1차 함수의 x의 개수는 기울기를 담당하는 녀석이었고 기울기가 양수인데 이 가조건의 맨 끝에 보면 두 점에서 만나는데 x좌표가 1과 5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직선은 2차 함수와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겠죠. 왜냐하면 1차의 개수가 양수였으니까. 그래서 그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하는 거고 1, 5라고 했으니까 작은 쪽이 1, 큰 쪽이 5 이렇다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은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아까 교점 찾기는 같다라고 놓기로 했고요.
결론은 x좌표가 1, 5라고 하니까 갖다가 놓은 2차 방정식의 해가 1과 5다까지 해석이 되겠습니다. 갖다가 놔 볼게요. 자, 2차 함수 fx라 일단 놓을게. fx랑 1차 함수 4ax 빼기 10 같다라고 놓았어요.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그러면 fx 빼기 4ax 더하기 10은 0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런데 여기의 두 근이 우리 먼저 단서로 주어져 있었듯이 x는 1이랑 5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얘가 왜 2차냐? f의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2차를 따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두 근이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적어보면 fx는요. 시작이 어떻게 됐었냐면 ax 제곱 그리고 뒤는 뭔진 모르겠지만 제곱의 개수가 a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근이 주어져 있는데 1이랑 5 구체적인 근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좌변에 있는 전체 fx 빼기 4ax 더하기 10이라는 2차식은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왜? 해가 1이랑 5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1을 해로 가지면 x-1을 인수로 5를 해로 가지면 x 빼기 5를 인수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수야. 자, 그 다음에 fx는 제곱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가 a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좌변의 2차식도 최고차의 개수는 a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차수 a는 최고차의 개수 a는 지켜주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가조건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식은 여기까지다. 그렇다면 이제 fx 해석을 해야겠죠. 나조건으로 가볼게요. 나조건은 x의 범위를 1에서 5까지 볼 때 fx를 해석하래요. 그때 최소값이 이때. 그렇다면 fx를 해석하기 위해서 fx만 남기고 모조리 이항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a의 관계식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전개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ax 제곱에 마 x, 마 5x, 마 6x 그럼 마 6ax 상수항은 5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빼기 4ax 더하기 10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5a 빼기 10 이렇게 a에 대한 식으로 fx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나조건을 적용할 건데 x의 범위가 지금 1에서 5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괜찮죠? 완전적으로 고쳐볼게요. 축의 방정식 도출해도 되고요. 자, a로 묶어내 보겠습니다. 한 번에 갈게요. a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2x로 묶일 거니까 그것의 절반 x 빼기 1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상수항은요 1 곱하기 a니까 a가 더 튀어나오니까 빼기 a를 할 거예요. 빼기 a를 할 건데 뒤에 5a가 있으니까 4a가 되겠죠. 빼기 10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죠. fx를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제곱의 개수가 a면 아래로 볼록해요.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고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 x는 1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나조건에서 x는 1에서 5까지라고 합니다. 1에서 5까지라고 하니까 와 1이 마침 축이네요. 그죠? 1에서 5까지 여기가 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범위에서의 우리가 그래프 해석은 지금 보라색 부분 요만큼만 해석을 할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이 함수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라고 했는데 최소값이 어디 있냐면 마침 딱 꼭지점에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로서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그죠? 짜잔. 그래서 그대로 써놓을게요. 얘가 4a 빼기 10이라는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여기 있네요. 이거는 함수에 x자리에 5를 넣은 거예요. 아마 최대값 묻지 않을까? a를 그냥 찾으라고 했네요.
어쨌든 뭐 됐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이 나 조건에서 마이너스 8이라고 했는데 그 녀석이 누구였냐면 4a 빼기 10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4a 빼기 10이라는 녀석이 나 조건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a는 2, a는 2분의 1 양수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면 100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100a는 절반 50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x는 3 이상인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16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범위 표현해서 최대 최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2차 함수부터 볼게요. y는 2x제곱 빼기 8kx인데 우리 조금 전에 다뤘던 내용처럼 이거 완전적으로 고치지 말고 인수분해 된 형태로 한번 적어볼게요. 2x를 묶어내면 x 빼기 4k 이렇게 되겠다. 그지? 괜찮나요? 그러면 일반적인 표현을 해봤을 때 최고 차이 계수는 2니까 아래로 블록하고 는 0을 만족시키는 x값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4k입니다. 그런데 k가 보면은 맨 끝에 실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석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만약에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여기가 4k가 되겠죠. 지금은 양수 취급을 하면 이렇게 위치를 잡을 거야.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요거의 이제 가운데 부분이니까 x는 2k 이렇게 되겠죠, 그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범위가 3 이상이라고 했거든. 3 이상.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2k니까 와, 2k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3 이상의 범위가 위치가 달라져요. 맞지? 그래서 3을 기준으로 2k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요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2k가 지금 축의 방정식이에요. 2k가 3 기준으로 뭐 작다 왼쪽에 있다라고 볼게요. 지금 축 표시하고 3을 표시할 건데 주어진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고요. 축의 위치가 x는 2k였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는 x의 범위가 3 이상이니까 3은 지금 2k가 3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순서 바꿔서 얘기하면 3은 2k보다 커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3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존재해야 해요. 괜찮죠?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이것의 최소값이 16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는 범위는 3 이상이니까 보라색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전부입니다. 아, 그러면 이때의 최소값은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x자리에 3 집어넣어서 y를 찾아볼게요. y는 이라고 적읍시다. 3 집어넣으면 18 빼기 3 집어넣으면 24k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녀석이 16이라고 했으니까요. k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24k는 2 따라서 k는 24분의 2, 1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할 거는 뭐냐? 우리 첫 번째 케이스가 가정하기를 2k라는 축의 위치가 보려는 범위 3보다 왼쪽에 있을 때를 가정했을 때 k 값이 12분의 1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1번의 전제를 만족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k가 3보다 작으면 여기서 k는 2분의 3보다 작은 범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12분의 1은 충분히 만족하죠. 아, 그래서 하나 찾았습니다. 요거 가능하겠구나.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이 없어 그럼 여기서 그냥 k는 12분의 1 하고 가셔도 뭐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찾았어요.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축의 위치가 이제 3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3 이상이라고 할게요.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K가 이번에는 3 이상이라고 해봅시다. 그래프를 또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고요. 축의 위치는 동일해요. X는 2K 이렇게 되는데 2K라는 축의 위치가 3 이상이면 3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순서 바꿔서 얘기하면 3은 왼쪽에 있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범위를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3 이상인 범위를 보고 있으니까요. 3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를 본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되면 최소값은요.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2K일 때가 최소값이 돼요. 2K일 때. 그래서 똑같이 해봅시다. Y는 함수값 구하겠습니다. X자리에 2K를 집어넣으면 얼마지? 제곱하면 4K 제곱, 2를 곱하면 8K 제곱. 그 다음에 X자리에 또 2K를 넣으면 마이너스 16K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짠. 정리하자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8K 제곱이고요. 문제에서 그 최소값이 16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K는 실수인데 제곱하면 0 이상인데 마이너스 8을 곱하면 0 이하가 되는데 그게 16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모순이 발생했다. 그래서 최소값이 16이 나오기 위해서는 축의 위치가 3보다 오른쪽에 있을 순 없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K값을 찾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K는 12분의 1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2번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이제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 이거는 이제 Y 절편을 얘기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대로 표현합니다. X에 0 넣으면 되고요. 또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것의 상수항이 Y 절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X축과 만나는 X절편을 BC라고 했는데 X축과 만나는 거는 Y값에 0을 넣어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 값이 0이 될 때를 찾아보면 X-1과 X-2로 인수분해 돼서 는 0이니까 그 해는 1과 2더라. 그래서 X축에서 1, 2에서 만난다. 표시할게요.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그 다음 해석이 중요한데 P라는 A, B가 있대요. 그게 점 A에서 출발해서 A 한번 찍어볼게요. 요거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P라는 점이 A, B인데 여기서 출발을 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2차 함수, 여기 그려져 있는 2차 함수 그래프를 따라 B를 거쳐 C까지 움직인답니다. 표현은 이렇게 할게요. B까지 가서 거쳐서 C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인대요. 이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찍는 점들이 P라는 점이 이동해 가는 위치가 되겠죠. 이 녀석이 지금 A, B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얘기는 P가 2차 함수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2차 함수식을 만족하는 좌표가 A, B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관계식에다가 Y 자리에 B를 넣고 X 자리에 A를 넣으면 성립해야겠다. 이 관계식이 성립하더라입니다. 이거는 2차 함수를 따라서 P점이 움직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걸 보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3의 최대 최소를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전에 잘 봐. 이 해석이 이제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A에서 B를 거쳐 C로 움직이면 우리가 움직이는 X좌표만 한번 따져볼게요. A에서 그래프를 따라 쭉쭉쭉쭉 내려가면 X좌표는 이렇게 늘어나지, 그치? 그래서 어디까지? C까지 가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범위를 표현한 걸까? 0에서부터 2까지는 A의 범위가 되겠죠.
왜? 이 움직이는 점 P의 X좌표가 A였으니까. 따라서 A는 0에서부터 2까지 움직여요. 이런 범위를 가져요. 그래서 그래프를 따라 움직일 때 이런 범위를 같이 바꿔주는 것. 그럼 다시 우리 적었던 대로 가봅시다. 최종적으로 구할 건 A 더하기 B 더하기 3이었어요. 그럼 그대로 적어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3이었는데 방금 B라는 값은요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갈아 끼울 수 있겠죠. 그래서 A 더하기 갈아 끼웁니다. A제곱 빼기 3A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그래서 내림차순을 한 번 더 정리.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 이렇게 A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났어요. 이 녀석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A에 대한 2차 함수다라고 하고 FA요 이 정도로 나타내 볼게요. 우리 마치 XY의 2차 함수 해석하듯이 이거는 AY의 2차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문제가 뭐야?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드디어 어떻게 돼요? A에 대한 2차 함수를 해석하는 거고 아까 범위가 A의 범위가 0에서 2까지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밑에다 갈게요. A의 범위까지 표현해보면 0 이상 2 이하 즉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던 대로 돌아왔죠. 최고차항의 개수 즉 A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려놓고요. 현서 축의 위치는 A는 1이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 범위가 0 이상 2 이하니까 축 1을 기준으로 0은 왼쪽으로 한 칸, 2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다면 얘네들의 함수값은 동일해야 돼. 축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해서 범위를 다시 한번 표현. 0에서부터 2까지를 볼 거니까 요만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구간이 축을 기준으로 0, 2는 좌우 대칭이니까 얘네들의 함수값은 동일할 거예요. 요 녀석이 제일 큰 값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그래프에다가 표현해보면 가장 큰 값은 0이나 2를 넣었을 때야. 그럼 A에 0을 넣으면 5라는 게 가만히 보면 보이죠, 그죠? 상상. 그 다음에 최소값은 A에다가 1을 넣은 겁니다. small m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A에다가 1을 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5니까 4의 값을 갖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9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3번으로 가보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거 다 그림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 그래프 위의 한 점, 여기 위라는 것에 동그라미 위에 한 점이 있는데 그럼 P 지금 점 보이죠? X축에 평행선을 그어서 오른쪽에 있는 직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세요. 그랬을 때 선분 PQ 길이를 구하세요 인데 목표를 좀 잡아봅시다. PQ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면 결론은 우리가 이 교점에 X 좌표들을 찾을 수 있으면 그 X 좌표들의 차이가 PQ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괜찮죠? 되겠니? 그래서 지금 2차 함수 위를 돌아다니는 점 P를 우리가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아무 정보도 없으니까 P점의 X좌표를 K 정도로 우리가 임의대로 세팅을 해볼게요. 물론 X라고 둬도 괜찮아요. 근데 문자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P는 2차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Y값은 함수값. 그래서 2차 함수에 넣은 K 더하기 1의 제곱 요렇게가 Y좌표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림으로 다시 가볼게요. 지금 P의 X좌표를 K로 뒀기 때문에 여기가 K로 둔 거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필요한 거는 그렇다면 Q의 X좌표는 뭐가 될까? 이건데 조금 전에
P에서 X축과 평행선을 그어서 직선과 만나는 점 Q라고 했어요. 만나는 점. 그렇다면 여기를요. Q의 X좌표를 그냥 X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Y좌표가 P의 Y좌표랑 같을 거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도록 하는 X좌표를 찾는 거예요. 즉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 빼기 3이었으니까요. Y좌표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X가 뭐가 되어야 될까?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따라서 전개할게요.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3이 이항되면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 녀석이 X좌표가 되겠네요. 그림에다가 또 표현해 볼게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 그래서 오른쪽 여기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 이렇게 되더라. 자, 드디어 숫자로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임의로 지정해 놓은 K를 가지고 P의 X좌표와 Q의 X좌표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PQ 선분의 길이는 그대로 적어봅시다. 선분 PQ 길이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되니까 Q의 X좌표인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에서 빼기 P의 X좌표인 K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K제곱의 정리 플러스 K 플러스 4. 와, K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났어요. 완전 제곱 고쳐볼까요? 그러면 K 절반 2분의 1 제곱 상수항 4분의 1 빼주고 더하기 4. 따라서 이 녀석은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축의 방정식은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때의 y 값은 표준형으로 고쳐놓은 뒤의 값이니까 통분해서 계산하면 4분의 15가 되겠죠. 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P의 X좌표를 K로 뒀는데 P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와 있을 때입니다.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때 PQ 선분의 길이가 4분의 15가 되더라.